여러분, 찻값이 싸진다더니 찻값이 오른다. 이게 하루 사이에 확 뒤집혔거든요. 하루 사이에. 왜 찻값이 싸진다 이렇게 나왔었나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국산차 개별 소비세 과세 기준을 어디다 매길까 하는 거 말입니다. 소비자 가격에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가격에서 매긴다. 예.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수입차들은 수입 가격에 매기거든요. 수입 가격이 사실상 공장도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공장 출고가에 매긴다. 그렇게 되면 4,920만 원짜리 자동차가 적어도 54만 원 정도 경감된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경감이 된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4,920만 원의 과세를 매겼던 것이 이제는요. 결국 그보다 더 싼 3,444만 원 죄송합니다. 4,866만 원의 과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이 지금 소비자 가격은 전체를 다 하니까 7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적용을 하고요. 또 바뀐 것은요. 공장도 가격을 하면 664만 원, 54만 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참에 자동차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아니 뭐 54만 원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실 54만 원은 뭐 굉장히 적은 수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뭔가 찻값이 내려간다 이 말에 사람들은 지갑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말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느냐? 이 개별 소비세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낮춰줬거든요. 이거 정상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요. 3.5%로 1.5%포인트 낮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 7월부터 그냥 이제 인하 종료하겠다. 더 이상 인하 안 해줘도 시장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54만 원이 줄어들 거다 예상을 했는데 5%를 적용하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똑같은 차종의 차 적어도 4,920만 원짜리 차 이게 오히려 36만 원이 더 늘어나더라. 36만 원이 더 늘어나더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조삼모사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여반장처럼 조변석계처럼 이렇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 거 이거 진짜 불안한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시장을 좀 제대로 보고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망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단면만 보고 단면만을 가지고 이게 언론에다 자꾸 이렇게 내가 했어 이렇게 내놔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세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세금이 말입니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3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67조 9천억 원이 거쳤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34조만 거쳤습니다. 무려 감소율이 20.2%나 되고요. 33조 9천억까지 줄어드니까 세수가 완전히 펑크가 난 겁니다. 펑크. 그것도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세수는요.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역대 세수 결손 기록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1998년에는 8조의 세수 손실이 있었고요. 예, 2014년에는 10조 9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2023년은 38조 5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있는 거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아마 막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일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말입니다. 그게 따르는 파장이 지금 세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왔다 갔다 했죠. 폭등을 할 때는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집 사자 집 사자 집 사자 집 사자 공황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집에 거래가 많으면 세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취득세가 들어오고요. 예,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고요. 양도세가 들어오고요.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짤 때 세금 많이 들어왔네? 국민들은 죽어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가렴지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했는데 이게 세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 예산을. 예. 558조인 국가 본예산이 2023년 올해죠. 예. 637조 8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687조 8천억 원. 이게 2016년으로 돌아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 400조대입니다. 400조. 예. 400조대예요. 400조 조금 넘을 겁니다. 그 세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딱 그 짝이에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때문에 세금은 엄청 거쳤고 세금이 거치니까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예,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윤석열 정부가 당장 들어와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가렴지구 정권이라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 어떻게 하든 낮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법인세도 줄어들었어요. 법인세도. 그동안은 말입니다. 예, 이게 경기가 좋아서 어쨌든 반도체가 엄청 팔리는 바람에 세수가 좋았거든 법인세가. 근데 법인세가 줄어들었어요. 여기다가 경기 침체하니까 부가가치세 줄어들고요. 소득세 줄어들고요. 난리도 아닌 거지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 예. 그러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보니 답답한 거예요. 이거 세수 결선, 세수 펑크는 결국 말입니다. 예. 나라 경제의 어떤 빛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작은 정부 선언하면서 긴축 선언하면서 부채 안 늘리겠다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개소세 면제해 줬던 거 인하해 줬던 거 다시 올리고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전반적인 세수의 상황을 보고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결국 자동차 값은요 안 싸집니다. 안 싸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괜찮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수출 보면 2023년 1월에 21.8%예요. 3월에 64%고요.
5월에도 49.4%예요. 혹시 말입니다. 이 개소세 때문에 이게 자동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솔직히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동차 이것 때문에 내수 문제지 왜 수출하고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경제는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자동차값 올라갔대. 한국 자동차값 세금 올라갔대. 이런 말이 들면 내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말입니다. 벌이가 적으니까 수출을 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광고비를 적게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정책 발표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예, 너무 말입니다. 예, 철사거리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가격 싸지니까 좋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반장처럼 정책을 뒤집는 결과 뒤집은 건 아니지만 그죠? 예, 전체적으로 뒤집은 건 아니지만 뒤집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예, 결과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